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그 커다란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죠. 저도 가보고 싶은데 주중엔 시간이 안 나고 토요일인가 하루가 마지막 날인데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거의 지쳐갖고 그냥 뻗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한번 근사한 그 시청각 이미지를 많이 이용해서 그 작은 방위산업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방산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카이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카이에서 내놓은 출품 중에 제일 주목이 되는 게 수송기와 그 다음에 그 경헬기, 근데 경무장이 아니라 경기동 헬기 변형이죠. 경무장 헬기 LAH의 변형본으로 그 두 가지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뇌 탈출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요번에 이제 육군과 카이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군이 이제 화력 시범을 또 보였죠. 그 포천에 있는 승리 그 기갑 훈련장에서 그게 아마 유명산 아래에 있을 겁니다. 제가 유명산 등산하다 보니까 그 아래 그 큰 기갑 훈련장이 있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 정상에 땅굴을 파놓고 땅굴 속에 음식을 집어넣어 놓고 음식을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굴 판 면허를 어디 군부대에서 받은 거야. 그래서 이 간첩 같은 인간들이 등산객을 위장하고 와서 거기서 죽치고서 그 훈련장 보나 안 보나를 감시해 주는 민간 정보 요원 같아요. 참 인생 잘 풀린 거죠. 산속에서. 그러니까 땅굴 속에 딱 다 저장해 놓고 부럽더라고요. 자, 대한민국 육군의 미션과 전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션은 뭐냐? 북한 급변 사태에 북한으로 침투, 진격, 평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션은 뭐냐?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정부가 행여라도 북한에 개입할 생각을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딱선이 없는 인민해방군 북부정부 병력이 개입하면 이를 선멸하고 동북 이성, 우리랑 아마 직접 다 있는 데가 그 해령강, 그러니까 흑룡강, 해룡장은 다 있지 않고 요령과 길림이 다 있을 겁니다. 지린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랴오닝하고 지링성으로 상당 부분 진격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물러설 때 압록강과 두만강에서부터 저쪽 편으로 또 백두산으로부터 우리가 순순히 물러서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쪽 편으로 좀 DMZ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 중국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맨날 총뿌리 들이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 전장은 그럼 어디가 되냐? 한반도와 동만주가 되겠죠. 이게 육군의 미션과 전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제대로 일을 치러내려면 일정한 무기 세트와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저는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보는데 일단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요새는 다 영역이라 그러죠. 육군이 해군 공군하고 겹쳐지고 해군이 육군 공군하고 겹쳐지고 공군이 육군 해군하고 겹쳐지는 그런 멀티 도메인 워페어 다 영역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육군 작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주 유리한 전제죠. 요번에 이제 우크라군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까닭도 미국이 NISR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 다음에 위성과 같은 정보 또 위성이나 고고도 정찰에 의한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감시 그 다음에 정찰 레코그넌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정보 감시 정찰 NISR을 미군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가 쉽게 그래도 그나마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중국과 갈등이 있었을 때 한국과 미국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ISR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랑 연동하는 링크 16뿐만이 아니라 K링크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가 완전히 통합돼 있고, 이런 상태, 더 나아가서 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이제 그런 수송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막강 수송기를 이용해서 병참이 들어가고요. 로지스틱스. 그리고 이 수송기가 이제 요새는 병참만 하는 게 아니라 병참이나 무슨 군 침투 부대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드론 항모 역할을 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공대지 미사일을 수십 발 내지 거의 100발을 떨어뜨립니다. 저게 지금 30톤짜리인데 30톤짜리면은 한 1톤짜리, 그러니까 1000kg짜리의 그 타우루스 같은 거, 혹은 1000kg짜리의 폭탄을 한 20발 정도, 21발 떨어뜨립니다. 22발. 이렇게 이 수송기에서 대량으로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작전을 미국에선 Rapid Dragon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지 제어 통신 방식, 이것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투기에서 떨어뜨리는 건 쉬운데 수송기에서 떨어뜨릴 때는 그게 이제 쭉쭉쭉쭉 밀려 나가잖아요. 무슨 컨베이어 타고 밀려 나가듯이 밀려 나가면서 걔가 자세를 잡고 걔 각각이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날아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 1000km를 1000km가 아니라 한 500km 정도를 유영할 수 있는, 500km를 순항으로 갈 수 있는 미사일을 제가 500km 바깥에서 쭉 지나가면서 떨어뜨리고 가면 25군데의 전략적인 목표에 그냥 한 번 비행기 뜨는 걸로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Rapid Drag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송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게 다 육군 작전이랑 직접 연결이 돼 있죠. 그림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제 제일 위서부터 위에 맨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거죠. 저 위성이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저기 가오리처럼 생긴 게 이제 무인 전장 네트워크 허브 및 스텔스 폭격기죠. 그 두 역할을 같이 하죠. 이제 저거는 우리가 B2만 해도 전략 폭격기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저기에다가 이제 아주 강력한 레이더나 이 감시 정찰 능력, 통신 능력을 같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게 그냥 단순히 스텔스 전략 폭격기일 뿐만 아니라 스텔스 전장 허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무아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중고도 무인 드론이란 뜻이죠. 무아브. 근데 미국에선 저걸 메일이라고 부릅니다. Medium to High Altitude, 중고고도 Long Endurance, 장기 채공, 중고고도 장기 채공 드론이죠. 저런 것들이 이제 전장의 네트워크 허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런 일이 발생한 무렵에 이게 돼 있을지 안 돼 있을지 모르지만 저게 미국의 NGAD, 차세대 이제 전투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미국의 F-35A,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맨날 목 놓아서 부르는, 뭐하러 항모하냐, 4,500km 항속거리 가진 스텔스 전투기 만들면은 휩쓸어 버리는데, KF-4500, 이름도 이제 제가 혼자 정했습니다. 4,500km 항속이다, 최소. 그래서 5,000km 가면 더 좋고, 저게 이제 날개가 넓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날개도 넓고, 길이도 좀 크고, 한 60피트, 62피트, 63피트 가야 몸통 가운데에도 기름을 더 넣고 날개에도 기름을 더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밑을 향해서 급강하는 모양새 있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KF-21. 그리고 요번에 이제 수송기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저 Rapid Dragon 작전을 할 수 있는, 카이가 발표라기보다 이제 개념 제시를 했죠. 그리고 그러한 수송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방사청과 국방부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런 게 개발이 되면 저거는 곧바로 직접적으로 육군의 작업과 연결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회에서 육군과 카이가 정말 손발을 잘 맞춰서 좋은 컨셉의 수송기와 또 좋은 컨셉의 기동 헬기를 제시를 해줬다. 감사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육군 무기는 아닌데 육군의 작업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무기고요. 그런 전력이고, 이제 육군으로 들어가면 육군의 이제 전력은 카테고리를 넷으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육군 항공, 두 번째는
다연장 로켓과 자주포를 중심으로 하는 화포. 세 번째는 이제 장갑차와 탱크를 중심으로 하는 기갑 및 차량. 네 번째는 한 명 한 명의 보병. 그래서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면 대한민국 육군의 힘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며 또 어느 정도로 강화되고 가고 있는지 금방 한눈에 보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카이랑 연관돼서 육군 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헬기는 크게 보면은 한 5종류의 헬기를 운영을 해요. 하나는 아파치 공격 헬기, 그리고 위에 있는 가운데가 기동 헬기죠. 무장 헬기, 무장으로서 한 경우도 있고 기동으로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블랙호크. 그리고 그거 사실은 아파치나 블랙호크가 전부 2000마력짜리 엔진 2개씩 채운 애들이거든요. 그것과 같은 급이에요. 우리 수리온이 2000마력 엔진 2개를 채워놓은 급입니다. 그래서 수리온이 기동 혹은 무장을 좀 하면은 또 무장 헬기도 되고 해병대 무장 헬기로 수리온이 채택이 됐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아파치나 바이퍼 같은 무장 헬기에 공격 헬기에 못지않은 혹은 그것과 다른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무장 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날씬한 딱 두 명이 제가 말하는 무장 공격 헬기는 뭐냐면 이 건맨, 그러니까 다다다닥 쏘거나 뭐 이렇게 미사일 이렇게 보내는 건맨이 앞에 앉고 운전사란다. 조종사가 뒤에 앉고 앞뒤로 앉아가지고 기체가 날씬해가지고 순간 기동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피탐은 저는 이왕 두들겨 맞는 거 뭐 한 명이 앉아서 좁기 때문에 안 맞고 뭐 넙대대 하니까 맞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좁으면 공기역학적으로 이게 기동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에는 그냥 그러니까 기어 박스하고 그 다음에 무기하고 저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연료만. 그리고 바깥에 양쪽에 무기 어마무시하게 달고 있고. 그게 이제 저는 공격 헬기라고 생각하고요. 앞에 두 명이 앉고 뒤에 캐빈 같이 돼 있어서 드론 같은 것도 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첨단 무기를 잔뜩 오히려 더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에요. 일반적 공격 헬기보다는. 그러니까 장점이 있다고요. 그건 이제 무장 헬기죠. 공격형 무장 헬기예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그거를 공격 정찰 헬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Attack Reconnaissance Aircraft. 우리는 그걸 그냥 공격이라고도 불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그 장단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둘 다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 가서 나와 있는 게 지금 줄지어 가고 있는 LHH의 변형인 LUH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발표된 거 뭐냐면은 이 무장 헬기를 공격 헬기라고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Light Attack 헬리콥터 LAH가 그거의 준말인데 저는 그걸 라이트 아머드 헬리콥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격 헬기를 이제 기동 헬기로 더 바꿔낸 거예요. 여러 가지 용도에. 그걸 LUH 라이트 유틸리티 헬리콥터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변형을 벌써 시키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헬기 병력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변주해야 된다. 용도에 맞게. 헬기가 원래 그런 물건이에요. 용도에 맞게 변주해서 쓰게 돼 있는 물건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미제 치누크 헬기를 저희가 한 32대쯤 갖고 있습니다. 육군이. 그리고 이제 해군이랑 공군이 몇 대씩 갖고 있어서 한 40대쯤 돼요. 다 합치면. 헬기 파워가 상당히 막강한데요. 헬기는 결국 신속 기동하고 침투하고 그리고 특히 공격 헬기 같으면은 상대방 보병 부대를 섬멸시키는 그런 공포스러운 파워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포로 들어가면 아틸러리로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다연장 천무 저게 굉장히 파워풀하죠. 하이마스나 M270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파워풀하거나 맞먹거나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K9 자주포 사진의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거 큰 포신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잘 주목을 안 하지만 자주 박격포, 비격, 저게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지금 저거랑 비견할 만한 물건은 유럽에서 만들게 되면 100억이 넘게 나가는데요. 저희가 한 30억 정도에 할 거예요. 저 비격이. 저게 왜 좋냐면 박격포자가 120mm짜리인데 박격포의 특징이 뭐냐? 자동 장전해서 자동 발사해서 뭐 1분에 수십 발 쏴요. 이 사거리가 짧죠. 120mm가 저한 10km, 12km 갈 거예요. 사거리가 짧아요. 그러면 야 자주포를 때리면 되잖아. 아닙니다. 자주포는요. 포신을 하늘 꼭대기까지 못 들어요. 포신 들어가는 올리는 그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요 앞에 동산 뒤에 있는 3km 밖에 있는 애는 못 맞추는 거야. 자주포는. 보병 입장에서는 지금 3km 밖에 조그만 산 뒤에 적이 있는데 정찰병이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주포는 굉장히 육중해요. 그 산속을 삭삭삭삭 다녀야 되는데 저게 앞에 그냥 포신이 막 몇 메타씩 되고 몸집이 크니까 저거 숲 잘라내고 뭐 전기톱으로 잘라내다 하루 종일 가. 근데 쟤는 그러지 않아요. 쟤는 그냥 거의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봉고 트럭 정도 되나? 1톤 트럭 정도 그 사이즈예요. 그거보다 조금 차체는 넓은데 길이는 그거보다도 짧을 거예요. 초장축 봉고보다는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길 싹싹싹싹 다 간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 보병이 같이 갈 때 정말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애예요. 제가 자주박격포가 저 비격 저 아주 명품입니다. 저거. 저 폴란드에서 엄청 욕심낸다는 지금 소문 들어요. 소문이 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천무를 얘기를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80km 유도 로켓까지 돼 있고요. 지금 바로 개발하고 있는 게 저거를 램젯 형태로 만들어서 200km 이상 가는 유도 로켓인데 저런 건 미국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아타킴스 300km 가는 거, 우리도 이제 KT-SSM 저게 이제 전술 탄도미사일인데 저건 미국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린 저기 발사대가 저건 천무가 아니라 다른 거여서 저걸 천무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둘 다 금방 나와요. 그러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왜냐하면 바퀴를 달았기 때문에 비행기로 못 움직일 뿐이지 기동속은 하이마스랑 같고요. 하이마스가 차륜형이거든요. M270은 아마 차륜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한궤도 캐터필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동성 좋고 화력은 M270보다 하이마스의 2배고 M270이 그 포드가 2개잖아요. 이렇게 하이마스는 하나고 2배일 뿐만 아니라 저 200km 이상 가는 유도 로켓이 개발되면 훨씬 더 나아지고 무서운 무기죠. 무서운 무기죠. 저런 거 지금 저기 우크라가 15문인가 하이마스 우리 천무의 절반짜리를 우리 천무의 7대 반을 갖고 지금 판을 뒤집었네 말았네 하는데 우리가 문재인이가 저 천무 배치를 늦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한 200 저거 천무 발사대 한 200대는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멸이에요 상대방이. 저기 이 정찰 자산만 똑바르면 ISR 자산만 제대로 작동되면 상대방은 선멸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기다가 이제 지대함 미사일을 채우면, 그러니까 지대함 미사일은 이제 시킹 방법이 좀 다르죠. 추진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좀 시스키밍을 하든지 좀 그러니까 저기 해면에 바짝 붙어 올라가든지 이래야겠죠. 지대함 미사일을 채우면은 우리 같은 반도에서는 그래서 한 150km, 200km 되면 예를 들어서 거의 산동반도 앞에 조금 앞에 기어 나오는 중국 배는 저걸로 그냥 다 맞춘다는 소리죠. 그렇게 갈 거라고요,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주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0km까지는 그냥 갈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보조 로켓 추진탄, 그러니까 로켓 어시스턴트 프로펠런트인가 그래요. 로켓 어시스티드. 그러니까 자격으로 빵 터지는 거 말고 날아가면서 또 로켓이 쫙 뿜어져가지고 조금 더 가는 거. 그럼 55km 갑니다. 저기까지 나와 있고요. 한국형 엑스칼리버 지금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저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100km 이상 가는 활공 유도폭탄 한다고 해갖고 시간을 좀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활공 유도폭탄이 좀 날개 펴지는 게 이런 게 날개가 자꾸 부서져요. 저기가 워낙 포의 충격이나 이런 회전 이런 게 있어서
저게 포를 나올 땐 회전하던 놈인데 회전하던 놈이 날개를 하면 날개가 크면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활공을 포기하고 그냥 엑스칼리버로 제대로 꼽히는 거로 아마 방향을 틀은 걸로 합니다. 그리고 저거를 150km쯤 가는 램제탄을 개발하는 걸로 합니다. 무시무시한 무기죠. 저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K9. 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거는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고요. 자, 이거 이제 육군의 막강한 화력이죠. 저 120mm 저 박격포요. 포탄 떨어졌을 때 그 파괴력은 저기 155mm 자주포만큼이나 파괴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우니까 155mm 포탄보다 훨씬 가벼우니까 저 자주박격포 비격 안에 포탄 잔뜩 쟁이고 가면서 계속 쏘는 거예요. 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및 차량 있죠.